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 저는 또 미사조정 경기장에 왔습니다. 이제 이 뷰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기 조정 경기장에 올 때마다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오니까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미사조정 경기장에 온 이유는 차박하기 좋은 차를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죠. 차차소를 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 차차소 주인공은 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또 있었나?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테슬라 말고 또 전기차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놀랄만한 전기차, 이 전기차로 차박 리뷰한 거 아마 3개 최초일 거예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차차소 주인공은 짜잔, 제네시스에서 나온 첫 전용 전기차 GV60입니다. GV60. GV60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과연 이 GV60이 차박하기에 얼마나 괜찮은지, 또 GV60이 전기차로서 차박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가 되게 럭셔리 카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답게 되게 럭셔리한 모습에 크기는 제네시스와는 어울리지 않은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이 GV60이 차의 길이, 전장이 4515예요 제 니로가 전장이 4355거든요 전장은 한 20cm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전고, GV60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580입니다 제 니로가 1545예요 그러나 GV60이 전폭이 되게 깁니다. 여러분, 전폭이 1890이에요 1890. 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05예요 8cm 정도의 차이긴 한데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 제네시스의 특징이죠. 특징, 헤드램프 보세요. 제네시스 차들이 헤드램프가 다 두 줄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GV60은 좀 특이하게 두 줄 라인이기는 한데 안에 있는 램프들이 이렇게 큐브 형태로 박혀져 있어요. 보통 다른 제네시스 차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나눠져 있는데, GV60은 이렇게 큐브 형태로 위에 5개, 아래 5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방향지시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할 때 주간주행등이 여기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릴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그릴이 일체가 돼서 막혀져 있잖아요. 전기차는 공기역학적으로 전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막아 놓잖아요. 근데 GV60 보면 그릴이 되게 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릴 안이 막혀져 있어요. 전기차처럼 굳이 여기에 바람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상 약간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제네시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릴을 이렇게 특이하게 크게 배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제네시스의 개성이죠. 테일램프도 이렇게 두 줄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싱카처럼 윙 스포일러가 있어요. 윙 스포일러에도 테일램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여기에도 은은하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뒷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아마 다른 리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윙 스포일러 아래쪽을 보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스포일러가 달려 있으면 스포일러 아래쪽은 유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GV60은 스포일러 아래에 이렇게 유리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V60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휠 베이스가 되게 넓다 그러더라고요. 휠 베이스는 저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인데, GV60은 이 휠 베이스가 되게 넓고, 뒤에 보면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뒷바퀴로부터 뒤 끝까지의 거리 되게 짧죠. 앞쪽도 이 거리가 되게 짧죠. 휠베이스가 되게 넓고 오버행이 되게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냐? 직진성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휠베이스가 넓으면 실내 공간이 넓어지겠죠. 과거의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을 이용한 차들이기 때문에 이 앞이랑 뒤에 저렇게 공간을 짧게 줄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전기차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 친구를 보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원래 아이오닉 5에도 옵션으로 있는 건데 제가 못 봤었는데, 이번 차에서는 제가 드디어 이걸 봐요. 여기 이제 카메라로 인해서 LCD로 바깥 사이드 미러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GV60의 외부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내장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리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카메라가 있대요. 얼굴을 딱 대면 문이 열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해라. 왜 인식이 안 되지? 마스크 때문인가?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인식 닦고 다시 문아 열려라.
이 카메라가 없네요 여러분. GV6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아이폰 쓰듯이 얼굴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인식이 돼가지고 문이 탁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장점이다 생각했는데 이 차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장을 한번 살펴보죠. 하얀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네요. 와, 너무 예뻐요 실내가. 일단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V60 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탈 스피어. 이렇게 시동을 걸면 바뀌었다. 이제 시동을 꺼볼게요. 짜자잔. 꺼지면 이렇게 무드등 형태로 되고, 시동을 켜면 이렇게 변속 다이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 그리고 R, N, D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는 변속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 스피어라는 그런 아이고요. 일단 계기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그냥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요즘에 이제 EV6나 아이오닉 5 현기차들도 다 이렇게 파노라믹으로 계기판과 이 미디어 쪽 이런 쪽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어지진 않고 여기 가운데는 아무 색깔도 안 나오죠. 싹 분리가 돼서 내비게이션이랑 미디어 부분 그리고 계기판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저기 0km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차는 HUD가 달려 있어서 속도나 주행을 할 때 길 안내나 이런 것들이 창문에 저렇게 투영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여기서 HUD 영상을 투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입니다. 시트를 흰색 옵션으로 하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렇게 흰색으로 주나봐요. 너무 예쁘고요. 제가 때가 탈까봐 이렇게 만지기가 무서워요. 너무 하얀 순백의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고, 여기 각종 HDA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제어하는 것과 음악이나 내비 같은 것들 조절하는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바뀌고요. 이 차는 옵션이었는데 GV60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에 옵션을 달면 부스트라는 버튼이 있대요. 이 부스트 버튼이 우리 카트라이더 해보셨죠? 부스트 빵 쓰면 빵 하고 앞으로 가잖아요. 10초 동안 엄청 출력을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일단은 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공조장치도 이렇게 멋있게, 이거는 EV6보다 더 멋있는 터치다. 이 전체가 LCD로 돼서 터치패드가 되네요. 그리고 콘솔 박스가 플로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팅 되어 있는 콘솔 박스로 인해서 다리를 조금 더 편하게 둘 수 있겠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박스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네시스 GV60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플로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C포트와 시가잭 소켓, 여기도 수납함입니다. 또 콘솔의 특이점, 여기 앞에 다이얼은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누르고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내비 쪽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애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엉따나 통풍 시트.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조금 더 낫겠네요. 사실 변속 다이얼은 자주 안 바꾸잖아요. 메뉴 조절하는 게 운전하다가 많이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 메뉴 바꾸거나 이런 거를 좀 손을 이렇게 빼서 해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 여기 이렇게 터치로 불이 켜지고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루프 글라스고 이렇게 덮개가 열려서 이렇게 바깥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데 이제 밤에 차박 같은 거 할 때 별을 볼 수가 있겠죠. 낮에는 필요가 없다라면 덮개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열을 충분히 제자리를 한 다음에 2열을 보면 2열 공간은 이 정도고요. 사실은 그렇게 2열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2열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2열입니다. 2열. 아쉽게도 2열이 조금 낮아요. 제가 앉은 키가 좀 커요. 허리가 긴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를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극도로 올려놨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그렇게 막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자세로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히터, 에어컨, 송풍구가 이쪽 콘솔 박스 뒤쪽에 있으면 평탄화를 하면 바람이 안 온다 그랬었는데, 요즘에 EV6나 아이오닉 5는 B필러 쪽에다가
마시다가 에어컨 송풍구를 많이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GV6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이드에 에어컨 송풍구를 달아놨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그냥 2열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바람도 더 잘 나오고 차박할 때도 무언가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히터나 이런 걸 받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2열이 막 넓지는 않아요. 무릎도 한 이 정도의 거리가 있긴 한데 지금 2열을 조금 당겨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드러운 형태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게 컵홀더, GV60이 여기에 컵홀더가 있어요. 보통 고급차는 이런 거 안 놓잖아요. 디자인이 안 이뻐지니까. 근데 GV60 같은 경우에 고급스러운 차인데 희한하게 실용적인 부분도 좀 챙겼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많이 먹잖아요. 마시다가 여기 놔두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GV60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뿐만이 아니라 시트를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도 있었잖아요. GV60은 2열에서 슬라이딩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차박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더라고요. 딱 누르면 자동 제가 좋아하는 자동입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저는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게 트렁크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한 75도, 80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열리고, 트렁크 사실 일반 세단치고는 되게 넓은 편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넓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략 제 니로보다 약간 더 깊어요. 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 의자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정도의 공간인데, 니로보다는 조금 더 깊지만 뭐 그렇게 막 넓은 느낌의 트렁크는 아니다. GV60은 뭐 차박용으로 나온 차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다 이렇게 러기지 트레이 안에 V12L이나 뭐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을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아쉬운 점, EV6 2열 폴딩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테슬라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당기거나 하면 2열이 폴딩이 됐었죠. 근데 GV60은 여기에 레버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제 니로만 해도 2열 폴딩을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 네,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아까 리클라이닝을 위해서 당겼던 이 레버를 끝까지 당기면 폴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포티지처럼 폴딩 앤 다이브는 아닙니다. 2열 폴딩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자,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 포지션 높이 자체도 낮지 않고 딱 그냥 제 니로 수준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제가 누워볼게요. 이렇게 누우면 길이가 거의 제 니로랑 비슷하네요. 진짜 2열 발 쪽을 뭔가 장치를 하지 않으면 고개가 꺾여요. 제 니로처럼 여기 2열을 채워야 돼요. 고개를 제대로 닿게 하려면 다리를 한 이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빼면 딱 맞습니다. 너비도 제 니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높이는 손이 딱 대이네요. 높이는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편해요. 네, 이제 과연 실내에서 높이는 어떨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는 니로보다도 더 심한데? 안돼. 제일 낮은 기준이 지금 여기에요. 제일 낮은 기준으로 앉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제일 낮아져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 여기 기준으로 제일 높고 여기 기준으로 경사가 그나마 제일 낮은 이쪽 앉으면 힘듭니다. 어깨도 다이고, GV60은 차박이 가능은 하지만 실내 생활을 할 때 높이는 좀 힘들다. 제일 낮은 기준으로 가볼까요? 2열 시트가 제일 높은 부분, 그리고 천장 기준으로 제일 낮은 부분,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자, 제가 오늘도 자를 가지고 왔어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제일 높은 기준, 그리고 바닥 제일 낮은 기준, 여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5cm 나와요. 제 니로가 80cm,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90cm, GV60 같은 경우에는 75cm 나옵니다. EV6만큼이나 낮아요. 당연히 제일 낮은 기준은 더 낮게 나오겠죠. 한 60cm 나오려나? 70cm 나오네요. 실내 생활을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날이 좀 풀리거나 해가지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차크닉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있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트렁크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착박을 하기에는 괜찮으나 여기에 뭐 평타나 깔고 하면 너무 낮아서 실내에서 앉아있기는 거의 힘들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EV6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네시스 GV60도 이렇게 내부 V12L이 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외부 V12L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V12L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2L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외부 V2L 커넥트가 있습니다. 자, 이 커넥트를 여기 V2L 연결하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요거를 잘 연결했고요. 제가 맨날 갖고 다니는 컨센트를 여기 V2L 220V에다가 이렇게 꽂겠습니다. 꽂고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먼저 한 잔 내려볼까요? 1, 2 커피 머신 이렇게 갖다 놓고 꽂고, 제 파워뱅크는 인버터 용량이 1300밖에 안 되지만 제네시스는 eGMP를 쓰기 때문에 아마 EV6나 아이오닉 5처럼 3.4K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랑 커피랑 동시에 돌려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피자 한 잔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탄산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을 잘 가지고 왔어요. 물하고 제가 좋아하는 즉석 피자. 네, 됐습니다. 역시 전기차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살 의미가 있죠. 따끈따끈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뜨거.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서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치즈 봐요, 치즈. 피자와 커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게 차박의 미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워뱅크 리뷰를 할 때도 게임기도 가져오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게임기 가져다니지 않아도 캡슐 커피 머신이랑 전자레인지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랑 커피 한 잔. 캠핑이 별건가요? 이게 캠핑이지.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전기차로 차차소를 진행한 게 아이오닉 5, EV6 그리고 테슬라 Y였는데, 제네시스의 첫 전기 전용차 GV60을 가지고 차박하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EV6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전기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GV60이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아까 내부에서 봤지만 시트라던가 변속 조작 다이얼이라던가 크리스탈 스피어나 뭐 문손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럭셔리했습니다. 그런 고급스러움이 되게 좋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실내 공간. 뭐 운전을 할 때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차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누워봤을 때는 좀 공간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제 니로처럼 2열 발매트나 평탄화 장비로 꼭 채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 아쉬웠어요. 제일 높은 데 기준이 75cm예요. 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 장비 이것저것 다 깔고 나서도 75cm가 나왔거든요. GV60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 장비를 깔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매번 전기차를 가지고 차차소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특히 현대, 기아, 제네시스 eGMP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없는 V2L 기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울 때 시동을 걸어놔도 주변에 아무런 민폐도 안 끼치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GV60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차차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차차소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가 있으셨거나 유용한 정보가 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나 차박 캠핑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